살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님 은혜는 한이 없어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오다가리 스승의 은혜. 어떤가요? 자, 접시. 네. 네? 아, 맞다.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크는 우리 성여보살님이 사주고 가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케이크를 지금 먹을까? 또 수업 끝나고 먹을까? 지금 지금 드세요. 그러면 지금 안 하세요. 지금 드시고 수업 시간을 짧게 해주세요. 몇 개씩 드세요? 먼저 내가 그 다음에 요거 네. 이거 나누고 나서 남는 거 좀 담아줘요. 아, 예. 아, 나누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씩 드립니다. 하나씩만 하고 나머지는 절에다가 똑같은 거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그러니까. 먹어야 돼. 먹어. 그때는 앞에 앉아야 돼. 아니 다른 뒤에 누가? 뒤에도 좀 챙겨줘봐. 앞에는 없어요. 이거 한 개 줘봐. 뒤에 서봐. 나도 한 개 줘봐. 나도 한 개 줘봐. 봐봐. 이거 아니 스님 일단 먹읍시다. 여기 갖고 오세요. 거리. 하겠다. 고맙습니다. 모두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요것도 포장해 드릴까요? 저 밑에 버섯님들 계시다. 밖에.
그래 그래 튀김. 어디 있어요? 아 튀김 부장님들 여기라고? 지금 일한다고 이거. 우리 먹으려면 정말 갖고 와야겠다. 아니요, 종이컵에다. 종이컵에다. 잠깐만 튀김이지? 그래서 돼갖고 난 모르겠다. 머리나 그래갖고 컵에 조금씩 그럼 담아드리면 되겠다. 네. 우리 차 또 더 드실 분도 있으니까. 스님, 진 스님하고 케이크 같이 만나고. 제방가 내려가서 해봐. 스님. 아니 그거는 그러면 밑에 또 상경하고 살면 스님이 같대. 예. 그럴래요. 네. 이거 안 캐고 일부러 안 먹어요. 내 입을 들어가는 잘 끼네. 이거 드세요. 이게 잘것 같다. 아 배가 많이 고파서 안에 좀 먹어. 네? 힘들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야 되는데 먹었다고 해주세요. 아 예. 아 저기 떡을 보면 대장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어디 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땡땡이 치고 왔어. 땡땡이 치고. 돼지로 왔다고. 안 들려. 예.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떡을 주셔도 이게 아니요 이럴 때는 떡이 맛이 없거나 싫은 게 아니고 냉장고에 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데 가져가면은 그 이게 저기 새 것이 또 누르고 그게 그 앞에 받은 것도 다 소중한데. 이제 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제 가셔가지고 스님 방에 냉동고에 열어놨다가 그래 하나씩. 조금씩 하나씩 내주시면. 그런데 이제 있으면은 있는데 또 욕심낼 건 없잖아요. 감당도 안 되고. 손 할 때는 떡이 있는 거예요. 안 할 때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떡을 더 싫어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절대 다 맛있어요, 그지? 네, 다 맛있지. 촉촉할 때 갖다 놓으면 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요 이제 또 넣어놨다가 네. 이렇게 꺼내놓으면 또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윤희진이 보살님이 한 번도 안 빼고 오셨어요. 제 강의가 좋았어. 네, 그 이제 여건만 허락되면은 그 생활이 방해만 안 하면 오시죠. 공부할 때. 음. 이 경경 구절을 이렇게 보는 각도를 그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보고 바로 보고 이러니까 그 이게 읽어지는 게 다르죠. 네. 쉬는 시간이니까 질문을 질문해도 되죠. 저희가 이렇게 내 마음하고 다르게 나를 불편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나 내가 불편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업대로 행동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뭐가 수업을 시작하면 요 얘기를 그 녹화가 되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지 스님 불러가지고 녹화를 시작해 달라고 지금 라이브 켜져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아.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생각에 잘 사로잡히냐면 그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 내가 하루에 행동하는 것 중에 내 습관이 시키는 게 많을까 생각이 시키는 게 많을까? 내가 걸어가요. 걸어갈 때 생각이 시키는 대로 걸을까 아니면 습관이 시키는 대로 걸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습관은 말할 때도 말하는 패턴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습관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을까? 말투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아차할 때 있어. 내가 아차할 때는 뭐예요? 습관이 시키는 건데 결과가 안 좋은 거야.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래? 아차, 실수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는 뭐예요? 내 생각이 시키는 일은 아니다. 그냥 이게 습관이 시키는 대로 쑥 튀어나왔을 뿐이지 내가 의지로 내 생각을 거쳐서 의지로 시킨 일은 아니다. 요 말을 실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를 거쳐서 한 행동인지 습관이 한 행동인지 지나놓고 보면은 알아. 그래서 그 미안한데 내가 고의로 일부러 내 의지를 담아서 한 행동은 아니고 실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자리가 많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99%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95% 정도는 실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의 문제가 됐던 행동 중에 95%는 이건 실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95%를 너는 고의야.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거 실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이거는 고의야 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고의가 아니 변명의 여지는 없어. 그렇죠? 네가 고의가 아니면 왜 전번에도 하고 요번에도 하고 또 하고 그러냐고. 고의니까 하지. 아니죠. 습관이니까 하지.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하지. 고의로 하는 건요. 우리 가끔 해요. 매번 안 해. 어쩌다 하지 고의로 하는 거예요. 습관은 상황만 오면 돼요. 그런데 습관이 움직일 때 우리가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자,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연습량이 일정 한도를 거치고 나면은 과거에 그 연습량이 일정 한도를 넘었든 금생에 연습량이 일정 한도를 넘었든지 그래서 뇌를 거치지 않고 대뇌를 거치지 않고 행동이 자연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칼질 해봤죠? 무채 썰어봤죠? 뇌를 거치면서 쓰나요? 그렇죠? 어떻게 써는지 뇌를 거치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손 다쳐. 뇌를 안 거쳐야 안전하게 썰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습관의 영역은 우리의 사고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휙 하고 지나갔다고. 근데 대부분의 하루의 삶 중에 대부분이 습관이 지배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 비슷한 상황이면 그 습관이 작동되는 거야.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의로 했냐? 아니, 습관으로 했냐?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 괘씸하다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습관을 빨리 고칠 수 있느냐? 자기 습관을 봐야 고치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건 특혜예요, 특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특혜고 자기 습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특혜라고. 안 그래요? 지금 저녁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문제로 내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특혜라니까 이게.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습관대로 살다 죽어요. 처음에 뭐 실수를 하죠. 뭐라고 하죠. 그러면 실수죠.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또 해. 전번에 실수라면 이번에 또 왜 했어요? 미안합니다. 세 번, 네 번째 가서는 뭐예요?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배째라 그러지. 그리고 이게 언제 작동되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했고, 그리고 비난은 들어오는데 계속 비난을 받아들이기는 자기도 버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95%가 그렇다고, 95%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반성력이 있나 없나를 봐요. 자기 반성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가 습관이 지르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이 상황이면 또 이런 행동을 할 거다. 그렇죠? 저 사람은 뭐냐면은 고의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의 노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를 바라보면서 뿔을 내야 될까 아니면 좀 측은한 마음을 내야 될까?
안 그래요? 그냥 자기 위로를 위한 내비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나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마음 편해지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사실 그대로. 저기 제법 실상, 일체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의 인과가 바람직하지 않고, 인과가 좋은 것은 유지, 발전시키고, 인과가 좋지 않은 것들은 수정, 보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안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서, 그 부처님이 일러준 힌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관찰 포인트를 배우는 거죠. 그러겠죠? 또 질문? 스님, 가까운 사람의 그런 잘못된 습관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느끼고 있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잘못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아상의 다른 말이 예.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아상을 건드리면 저항한다고.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하고, 아상의 기본은 뭐냐면, 아상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아상의 특징 중에 뭐예요? 내가 귀하다. 그렇죠? 존귀하다. 그 다음에 내가 옳다. 이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나의 통제를 좀 받아야 돼. 좀 내 말 좀 들어야 돼. 이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아상의 기본 에너지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여기에 이것에 거슬리는 거에는 강한 저항감을 일으켜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네가 틀려먹었어 이러면은 상대가 강한 저항감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본인의 행동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여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힘들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이게 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관찰하는 포인트, 설명하는 포인트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각도에 따라서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 길이 보여요. 어떤 분이 잘난 체를 해. 그래서 잘난 체 하는데 진심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 참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정말 잘났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공경을 했고, 그분이 10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 20개쯤 인정을 해줍니다. 진심을 담아서 20개쯤 하면은 얼떨떨하죠.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떨떨하고 내가 정말 이런 인정을 받을 만큼인가 하고 과하게 받은 인정 때문에 공백이 발생되면서 자기를 관찰하는, 그리고 그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 틀렸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항을 불러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전부 다 그렇게 봤다 이거지. 이렇게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야, 사람들 무섭네. 그렇게 될까봐 그게 부드러워서 얘기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충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면서 충분히 알아차리고 그분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그렇게 존중을 해주고 나면, 존중을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먹어보면 알아. 그 헛배가 부르다는 거야. 먹어보면 알아요. 헛배가 부르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중이고 자기가 그만큼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이 바둑에서처럼 먹여치기라는 거거든. 빼앗으면서 아닌 것을 허영의 영역을 깎아냄으로써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허영의 에너지, 허영을 가질 때 허영을 꽉 채워줘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허영이라는 것을 발견할 기회가 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급 겸손해지는 것을 봐요. 실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은 네. 뭐를 하냐면 사홍서운에 중생무변서운도. 근데 해보려니까 잘 안 돼. 뭐죠? 번뇌무진 서운다. 일단 내가 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은 방법이거든. 방법이 무량한데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점을 가지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방법을 장착해. 그러는 사이에 나는 내가 명품이 돼갈까 안 돼갈까? 그런 분 하나를 그런 분 하나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건 그 정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평균치의 능력을 가져봐. 내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오, 이건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그리고 이 대부분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은 아상을 건드리면 저항한다. 그리고 너만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항해. 안 해봤어요? 저항이라는 거 안 해봤어? 저항, 상대가 세게 건드리면 내 아상을 상대가 세게 건드리면 나의 저항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뭐야? 길을 가는데 바람하고 햇님하고 둘이서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나 내기를 걸었는데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로. 근데 강하게 몰아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거세게 몰아쳐서 그 껍데기를 훅 벗기려고 방법이 제일 다이렉트로 쉬울 것 같잖아.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렇죠? 쉽지 않죠. 아상을 건드리면은 거세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방어력이 저항하는 방어력이 훨씬 강해져요. 그러고 나면 없던 역정도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런 습관 가지고 사느라고 고생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에 뭐가 막 묻었는데 그거 묻은 거 잘 모르고 살아. 그러면은 누구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타일 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스타일을 그분이 자기 스타일을 구기고 있는 거라고. 안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을 받아야 돼? 열받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타까우면은 방법을 자꾸 찾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방법을 찾는데 그게 그 정도 수준의 업력 난사이. 뭐냐면 열의 위실력 불가사의. 열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한데 거기에다 뭐냐면 중생업보 불가사의. 중생의 업보도 그 힘이 불가사의하거든. 그래서 쌩까는 중생은 불보살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불보살님이 위실력. 근데 우리 중생업력으로 중생업보, 이 버팅기는 중생업보를 어떻게 쉽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만용이야. 히말라야만한 돌인데 돌뿌리가 조금 올라왔어. 요만하게 올라왔어요. 요만한 돌뿌리를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밑에 히말라야만한 위에만 보이는. 업력이 대충 그렇다 이렇게. 왜냐면은 누가 내 업력을 내 습관을 바꾸려고 누가 와봐요. 그 습관 나한테 불편했다고 하면서 바꾸라고 들어와봐요. 내가 봐서 이상 없는데 바꾸라고 들어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뭐를 심어줘야 돼? 자기가 봐서 문제가 있고 자기가 봐서 자기에게 손해라는 결론이 나는 그 안목이 터져야 그래야 이제 도와주는 거. 내 손해를 나한테 발생되는 손해를 이렇게 막아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야 도움이 조금. 그런데 그걸 이해를 했다 해도 그래도 도움이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데 과하게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요. 그럼 역정을 해. 그리고 BJR, 배째라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히말라야만한 돌뿌리는 다른 사람한테만 그만한 돌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돌뿌리는 돌뿌리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기 습관이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게 편해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저항감을 갖거든요. 근데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영 망조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쪽팔리는 거구나. 이거 가지면은 스타일이 전혀 안 사네. 내가 멋지게 옷을 입고 간 줄 알았는데 이 옷이 이게 전혀 유행이 아니야. 야, 아주 구려. 이걸 알아차렸어. 그럼 빨리 이 옷을 벗고 싶을까? 계속 입고 싶을까? 유행 얘기 나왔으니까 유행이 얼마나 촌스러운 거냐면요. 유행은 멋진 것 같죠? 근데 되게 촌스러워요. 어떻게 촌스러운지 알아요? 3년 전에 유행했던 거를 오래 입어봐. 얼마나 촌스러워. 모든 유행한 것들은 다 촌스러워요. 그때만 잠깐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옷은 그 유행하는 옷을 사가지고 3년, 5년 입고 싶었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듬해가 되면은 그 앞전 해에 유행했던 옷은 다 촌스럽게 만들어 놓거든. 그래서 그걸 뭐냐면 계절 용품이라 그래. 유행하는 옷을 계절 용품이라 그래. 살 때는 그런 줄 몰랐지만 써보면은 알죠. 계절 용품인 거. 그죠? 그 계절 용품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을 쓴다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패션 업계가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이게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아상은 상대가 틀렸다. 이걸 주장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실력과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는 실력을 나눠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장점 하나 발견할 때 단점 32개를 발견하는 실력이 있어. 그래서 그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논평을 하는 이렇게 그 수다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단점 32개 대비 장점 하나. 그리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개의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32개의 단점을 발견할 때 겨우 장점 하나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눈치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요 자리가 문명의 영역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32개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32가지, 32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문제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나만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발견 능력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에 비해서 32배나 촉수가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봐주면서 사는 걸까 아니면은 기분에 내가 엄청 봐주면서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늘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잖아. 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을까 안 만들고 있을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나만 가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판 싸울 때 빈정상해가지고 당신은 왜 내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그렇게 주화장창 나열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냐. 그러는 당신은 잘난 데가 있는 줄 아냐. 내가 단점을 한번 읊어볼까? 이러면서 32대 1로 또 읊어대기 시작하거든. 이게 대판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중생구변 서원도를 하려면 일단 내 번뇌 문제 서원도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못 알아차리면은 그 평지에서도 풍파를 일으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평지에서는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평지에서 풍파가 일어난다니까. 별일 없는 자리에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낸다고. 경을 읽어야 되는데 경을 안 읽고 지금 질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 다 됐네. 그죠? 경을 읽기에는 시간이 조금 딸리고. 그 질문 하나 더 받을까? 명정신 보살님, 네. 그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조금 아쉬워. 좀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이해는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게 확 이렇게. 네.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습관에 왜냐하면은 누가 제일 어렵냐면 자기를 관찰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한테 당신이 조금 문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관찰을 안 하는데 자기의 습관을 어떻게 관찰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관찰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데 습관은 뇌를 거치지 않고 작동되는 건데 거기를 어떻게 그걸 보게 하는 거는 그걸 관찰하게 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따라쟁이로 그 같은 습관을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일부러 그 똑같은 습관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하던 사람이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뭐라 할 거 없다고 똑같다고 당신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 내가 무슨 이러거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인연이 돼서 살짝 자기를 엿보고 나도 그랬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모방했던 사람이 굉장히 괘씸해 보였던 그 모습이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 이제 자기 관찰에 바늘구멍이 하나 생긴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관찰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 관찰력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해봐야 뭐를 거슬러요? 아상을 거슬러. 그리고 거슬면 거슬릴수록 강력한 저항력을 불러와.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뭐라 하지 않고 중생을 지혜롭게 해주시라. 중생은 중생을 지혜롭게 하기보다는 중생을 뭐라 하지. 뭐라 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근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뭐라 해서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있어요. 그 뭐라 해서 불러온 저항감은 한 생을 살아오면서 그 저항감 때문에 또 마음고생 엄청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아상을 건드리면 강력한 저항을 불러온다. 아상을 인정하면 한없이 커진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냐오냐 하니까 끝을 모르겠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상을 충족하려고 하는 자, 아상을 충족시키려고, 자기 아상의 에너지를 계속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왕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외면받는 길을 가는 거라. 왜? 자꾸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끝을 모르겠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배째라, 배째. BJ야. 그렇게 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BJR을 못하면 뭐예요? 가슴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큼직한 뒤통수를 준비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심정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언제 한번 넘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제대로 밟아줄게. 그러면 넘어져서 밟히면서 뭐라냐면은, 넘어진 사람을 밟다니 참 못됐다 이러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두 번째 시간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시간이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좋으셔요. 이제 죽비를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비는 이런 식으로 칩니다. 한 번 딱 치면은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죽비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다가 치면은 준비하고, 그리고 치면은 손 내리고.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반장 연습. 그거는 저 확실하게 알게 가요. 네? 연습. 이제 한번 치면 합장. 합장. 점. 그렇죠. 그럼 이제 손 내리고 안고. 어때? 편하죠? 네. 네, 여기 이게 신호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그 죽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이 그런 리듬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단을 향해서 한번 또 연습. 자, 불단을 향해서. 네, 그리고 같이 인사.